어저께 성남지청에서 13시간 조사받고 나오는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왜 얘기하고 화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이크 잡고 말씀하셨죠. 나는 여러분들과 손잡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은 저는 진정한 자유인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에티카,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한 자유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봐요. 자유인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이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지혜는 삶에 대한 성찰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이재명 도지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억강부약, 공정세상, 예, 삶에 대한 성찰인 거죠. 근데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사적생. 이순신 장군의 사적생 같아요, 이 얘기랑.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뭐 별로가 아니고 막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박용진 그분 정도. 왜냐면은 이게 이 부패가 자그마치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 3대 세습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은 3대째 세습을 통해서 더욱더 그 부패를 이용하는 힘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힘은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정치 양아치들하고 저 법 쪽에 있는 뭐 삼성 장학생들이 대부분 또 거기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검찰, 경찰 완전히 그냥 곳곳에 전부 다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류를 조작해서 국민에 있는 돈을 자기들이 앞에서 받고 뒤에서 삼성이 만들어 놓은 돈, 그죠? 부패로 만든 돈, 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삼성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주고, 삼성은 이제 뒤에서 돈을 먹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70년간 굴러왔다. 전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토건족이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건물이 들었었습니까? 그리고 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이제 비싸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금융하고 정치하고 모든 이 역시도 사기꾼 집단이 만든 겁니다. 이것도 법도 결국은 정치 양아치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건족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니 토건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완전히 마피아로서 조폭이 되어서 조폭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 가서 일을 잘하고 그것을 이제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공을 또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을 보면 또 배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청와대 안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세력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똥파리들은 역시나 그러니까 똥이라는 건 썩은 돈 아닙니까? 하이에나들이 뿌리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건족들하고 짬짬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를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보니까 경기도가 남경필을 찍자고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경궁닷컴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궁차사라고 해가지고 이정열 빵구본드한테 돈을 줘서 이번에 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아들을 이제 해경군 김이라는 가짜 조작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족속들이 김부선하고 한 몸이었던 겁니다. 또 공지영하고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245명은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도는 그만큼 이 자유인한테 완전히 썩은 돈으로부터, 똥파리로부터, 하이에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 이재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안에 완전 모든 카르텔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태영건설, 뭐 삼성 이런 것들이 해먹던 것들이 다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인구가 한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1,300만 아닙니까? 5천만 중에. 땅도 제일 넓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자한당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경필이 연정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거기 결정권자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공포에 부르르르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민석을 한번 보세요. 예, 안민석이 그래서 그렇게 전해철하고 손을 잡고 이재명 도지사님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예, 차라리 뭐 경북도지사로 나가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해먹던 걸 그대로 해먹어야 되고 또 들키는 것도 두렵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관계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남경필 차라리 찍자 할 정도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엉이 대장, 똥파리 대장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똥파리 대장은 또 안 끼는 데가 없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단 거기도 이사입니다. 예.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 안에는 이제 여당하고 야당을 다 가지고 노는 홍석현이 또 그 안에 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유시민은 이재명 도지사님이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경기도지사까지만이다 하면서 실망했다고 3번이나 연속해서 외쳤습니다. 그 유시민하고 정청래하고 안민석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정청래. 정청래가 정두원까지.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이 판을 짠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된다 하는 그런 철저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예. 주권자들이 표를 가지고 있고 이 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예. 어차피 너가 그래봤자 우리가 낙선 운동하면 어떡할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천을 받으면 바로 뭐 대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공천 노예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공천 노예는 있죠. 예, 정청래나 이철이는 공천 노예죠. 공천을 못 받을까봐 이철이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능력 없이 민주당에 들어왔고 또 안희정을 지지했었고 그래서 부엉이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이라도 하다 받을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재명 공격수로 나왔죠. 이 사람 스파이예요. 이 사람 진짜 내가 볼 때 삼성에 이정렬하고 비슷한 과예요. 그러니까 이철이가. 예.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천을 이제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한마디 했다가 완전 자기 엄청 씹혔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자기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해가지고 이철이가 또 투입됐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권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다 눈에 보이는데 뭐
안 그래요?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SNS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 보여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국회의원 300명이고 우리 주권자는 5천만인데 자기들이 어떡할 건데요. 낙선 운동하면은 이제 들어온 짓 해먹는 거 옛날만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낙선을 시키고 우리가 응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삼성의 이 삼바 사건을 이거를 또 뭐 주권자가 아니라 투자자, 소액 투자자가 손해보니 어쩌니 헛소리 하는 것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2,900억이 5조 만들어가지고 5조 중에서 있잖아요. 서류로 만든 조작 아닙니까? 5조가 다 지금 삼성 돈이라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치꾼들 300명 다 먹이는 거. 그럼 300명들한테 100억씩만 줘도. 자기들은 남는 장사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쌈바는 아무리 똥파리들이 갖다 붙고 하이나들이 미친 지랄을 해도 우리 주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상장 폐지까지 가야 된다. 아니면은 제2의 쌈바, 제3의 쌈바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예에서 못 벗어나고 죽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의 노예도 아니고 이 하이에나 떼들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분명히 말했어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 분인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관계를 쓰고 이거 지금 민주당을 분열하려고 한다 하는데 나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진단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들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화기애애 한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게. 예. 성과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서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와대에서 칼을 쓰고 있는 남부경찰서에 있는 서장, 부패서장 이번에 한바 때문에 뇌물수수로 지금 걸려들었죠. 이 사람하고 한 몸인 임종석 아닙니까? 임종석은 북한 문제만큼은 자기가 다 그냥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을 지가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살얼음 판인 거예요. 완전히. 비서실장도 저 꼬라지죠. 옛날에 자기 대통령 할 때 공신 좀 했다는 오른팔, 부엉이 팀도 저 꼬라지지. 안에서 이관계를 쓰고 있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사람도 아니에요. 전부 다 똥팔이지. 거기다가 지금 또 사법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짜 김동연인가요? 예, 판사 한 명을 갖다가 옳은 말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집단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양성태가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전부 다 서류를 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진짜 가는 데마다 지뢰밭이에요, 완전히. 예. 법을 얘기하고 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뒤에서 삼성에서 삼성 족벌, 저 하이에나 집단이 주는 돈을 똥파리처럼 야금야금 받아 먹으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법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95%의 이 국민들 중에서 지금 현재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성남지청으로 달려가고 SNS 달고 유튜브 찍고 댓글 팍 달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 집단 지성으로 이 하이에나 집단들과 싸워가지고 반드시 주권자의 권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그 족벌 중에서도 내가 볼 땐 제일 이제 이렇게 안에 아주 노무현 재단처럼 노무현 재단에 이 그 전해철 그 팀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지금 이광재하고 홍석현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저것들이 뭔가 판을 짜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은 진짜 진정한 하이에나 정신에 완전히 표본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JTBC의 손석희를 이용하는 거예요. 손석희가 촛불 때 진실하게 보였던 그 이미지, 그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또 이번에 이 그 언론의 모든 조작에 선봉에 섰잖아요. JTBC가. 근데 손석희는 완전히 내가 볼 때 이번에 쪼다가 딱 됐어요. 이정열 때문에. 그동안에 뭐 날카롭게 질문한다 뭐 어쩌고 뭐 완전히 뭐 내생남이니 어쩌고 온갖 그냥 칭찬을 듣더니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야 세상에 아니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웃겨요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 앵커가 돼갖고 눈앞에 이게 그 너무 연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석현한테 충성맹세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보기 좋게 들통이 나버린 거다. 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손석희는 정말 멍청하다. 이제 그것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포장이에요. 포장.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시해야 될 게 내가 볼 때는 여시제다. 여시제와 JTBC.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또 이제 YTN하고 뭐 KBS, MBC 요즘에 이제 KBS가 조금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김부선 사건 제일 선두했어가지고 난리 쳤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 당시보다는 약간 스탠스를 조금 다르게 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권자들이 너무 많이 눈치채서 그런지 그래도 약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잠깐 그래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그 혈세를 먹고 사는 언론이 저렇게 흐리멍텅하고 똥파리인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진짜 내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그 주권자들은 이 주권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똥파리 집단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전부 다 뭐 5%입니다 5%. 우리 95%가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냥 어쨌든 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그 방송국이 해주는 말이 맞다. 뭐 태극기 들고 막 박근혜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그냥 개 돼지다. 너희들은 개 돼지야 하는 뭐 JTB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조작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떠들어대가지고 그러니까 개 돼지다 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만이 사람이다. 깨어난 자다. 저는 뭐 틀림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야 된다. 못 깨어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그냥 하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80세 90세 이래 돼가지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놔두고 그래도 무슨 말을 하면 약간 뭐 이렇게 벽돌 같으면 뭐가 이렇게 못 이렇게 치 힘들잖아요. 그런 거 어차피 되지도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좀 통하겠다. 개돼지라는 어떤 그런 취급받고 사는 거는 싫어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모든 이런 집단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저 하이에나 집단을 진짜 힘을 모으면은 어떻게 힘을 모으면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낙선운동 시켜야 돼요. 이번에 딱 리스트 딱 보이잖아요. 이번에 하는 행동 보면은 경기도지사님한테 어떤 게 하는가 보면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은 자기들은 70년 적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똥파리 정신을 함께 발휘하면은 그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낙선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옛날에는 뭐 정의당에서 데스노트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권자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이크가 있고 우리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다시 전쟁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완전히 6년 전에 박근혜 때 끝났던 그런 형님 이번 사건을 가지고 다시 들고 나올 건데 이것 역시 이 적폐들이 이재명 도지사님의 그 반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 95% 안에 들어있는 지성인들, 집단 지성이 같이 싸워가지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화이팅! 바이!